조국 전 대표 얘기도 해볼 텐데 이제 사면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제 복권까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복권이 된다면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혁신당 안에서요. 지방선거 출마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면과 복권은 동시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사면심사위에서 결과를 보고했을 때 대통령께서 다른 선택을 하시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뭐 부산시장 출마설 등 또 뭐 서울시장 출마설 등 이제 지방선거 단체장 출마설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 당에서 논의한 적은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단체장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복권이 된다는 거는 피선거권을 다시 회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딘가에 출마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부산 방금 얘기한 거 부산시장선, 서울시장선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조국 전 대표가 뭐 사면 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안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부산시장에 출마한다. 서울시장도 민주당의 후보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갈등 생길 겁니다. 만약에 서울시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내준다? 그럼 정말 더 사이가 안 좋아질 것이고요.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재수 해수부 장관 전략적으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조국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민주당의 후보를 이기고 혹이라도 부산시장이 된다? 그럼 민주당으로서는 이거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갈등의 요소가 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면 복권이라는 건 대통령의 그 고유 네. 권한이고 이렇게 해줬는데 네. 출마한다는 거는 뭐 이른바 뭐 상도에 맞지 않는다, 정치 도의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으로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행정가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중앙정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다음 대권 후보로서는 또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의 다음 대선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포석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방금 황운하 조국 혁신당 의원이 왜 조국 전 대표가 출마는 안 된다라고 말하냐면 지금 조국 혁신당에게는 마스코트가 필요한 겁니다. 예. 지도자가. 그런데 행정가가 되는 순간 정치적 중립을 빠지죠. 지켜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사실상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와서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어주고 예. 그래서 다음 총선에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총선에서 조국 전 대표가 다시 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선에 도전하는 이런 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훨씬 좋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중앙정치에서는 단체장 한두 석은 의미가 없다. 그런 입장에서 저런 발언을 했을 겁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법 여건에서 이제 정치 도의상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행보를 할 것이다. 네. 근데 그런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국 전 대표가 결국에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이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심이거든요. 초반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뭐 그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부적합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와 별개로 이제 나오는 게 된다면? 거의 기정사실화 예.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권에 잠룡 하나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여권 벌써 향후 차기 구도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힘 빠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그 지금 제가 보기에 6월 달에 재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잖아요. 뭐 아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또 나올 때가 또 있을 겁니다. 거기에 출마하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출마해서 원내로 다시 진입해가지고 조국 혁신당을 지휘하는 거죠. 그럼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 그러면 21대 국회 비례로 한번 그다음에 이제 지역으로만 한번 돌아오면 초선이 되는 겁니까? 재선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게 재선입니다. 굉장히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대수는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좀 아마 우리 헌정사에 처음 보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 하여간 지금 여권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지만 저는 이 조 전 대표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장으로 묶어두려는 게 어쩌면 여권의 전략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여의도의 중심에 서는 순간 바로 이제 차기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여권에서 분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들은 아마 여권에서 정무적 판단으로 좀 고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여권에서 보는 시각이 궁금한데 실제로 조국 전 대표가 사면 복권이 되는 순간 네. 대선 주자로서 그 정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고
보나요? 이제 조국 전 대표 하기 나름이겠죠. 예.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성과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오히려 또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예. 그럼 조국 전 대표가 잠룡이 돼도 뭐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잠룡 하나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종의 정권 연장의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정권 가져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또 우리 쪽에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선수가 있으면 오히려 더 붕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겁니다. 저희가 야당일 때 뭐 후보가 이재명 그 당시 대표 없었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도 보세요. 대권 후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심점이 없잖아요. 예. 그런 차원에서 정치는 여러 가지로 계산을 하더라도 그 뜻대로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원칙대로 정도대로 가는 것이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조국 전 대표가 뭐 단체장이 되든 뭐 예. 다시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든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재명 정부에서는 크게 이재명 영향이 이재 없다. 대통령의 영향력은 없다. 예. 다만 이제 예. 민주당에서 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에게 상당히 거슬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예. 다 이겨내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뭐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뭐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나 뭐 어떤 그 여권의 지지자들이 뭐 조국 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와서 뭐 민주당에게 득이 된다, 실현다 이런 거 굳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조국 전 대표가 그 선거 기간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강한 선명성, 네. 야권이었으니까 그걸로 주목을 상당히 네. 받았고 호남 쪽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받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앞으로 정치 활동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 조 전 대표 자산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저번에 총선에서도 전체 득표율을 보면 호남에서 더 많이 가져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군수선거도 하나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 전 대표가 어쨌든 갖고 있는 상징적 자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치 시장에 말 그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해서 1년도 안 돼가지고 족쇄 다 풀고 나와버리면 그다음에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더군다나 이런 사면 복권됐다는 건 면죄부까지 받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실 여권 내부에 굉장한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무적 관리가 필요한 아니라고. 사안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고 하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불똥이 하나 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